에너지가 엄청나고요. 제가 이제 방광염을 진짜 오래 앓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피곤한 방광염이 걸리는. 그리고 그게 좀 오래돼서 심장을 타고 올라가서 심장 신경이 돼버려서 이제 그 부종기속이 있는. 이제 수분대사가 안 되니까 계속 부종이 오고 산되고 부종이 오고 산되고 이렇게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되게 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저는 그때도 이 비타민C 메가유법을 통해서 제가 케어가 됐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이제 2주 만에 조리원에서 나오는데 큰애가 감기가 걸려 있었나 봐요. 근데 자꾸 차에서 아기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거기다 대고 애취 두 번을 했어요. 조리원 퇴원부도 금요일날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나니까 애가 목소리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10살 된 애기가 폐렴이라는 거죠. 그래서 걔는 여기 병실이 안 나온대요. 인큐베이터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저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조리가 됐을까요? 우리 아이는 14일부터 뭐 맞은 거예요? 항생제를 머리에다 꽂고 발등에 꽂고 하면서 혈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두 돌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생제와 혈제 이런 걸 먹으면서 지났어요. 장기가 생성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계속 항생제를 꽂고 그죠? 폐혈제를 먹고 했으니까 걔가 온전했겠습니까? 엄청났겠죠. 저는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 아이에게 항생제를 먹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낯으면 됐는데 잘 안 나서요. 항상 오는 게 세균성 감염, 중이염, 중이염, 후두염. 후두염, 중이염. 그 후두염 오면 개 짖는 소리가 나잖아. 컹컹 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왔다. 좀 중이염 또 가고. 근데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4개월 비타민C 메가유법을 하면서 좋아진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건강 강의를 봤는데 비타민C 메가유법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걸 했다면은 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강사분이 어떤 책을 보내주셨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잘못된 실생활 성인병을 부른다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 상원에서 영양문제 보고서 올라온 보고서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영국 왕립재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암연구소, 미국 국립암연구소 여러 가지 기관의 총체적인 면역질환자, 면역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지은 책이에요. 여기에 메가비타민C 요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70년대부터 말기암 환자의 그 치료도 비타민C 메가유법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는 전혀 이런 분야가 이제 생성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제 비타민C 메가유법을 하면서 애가 혼전이 되니까 너무 좋아지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그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요법을 한다고 해서 병원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 뭐가 있어요? 최첨단 의료 시설이잖아요. 가면은 목이 붓는 거, 귀가 붓는 거, 나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는데 대신에 제가 그렇게 2년, 3년 먹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비타민C 메가유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는 과정에서도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애가 또 되게 아팠는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6mm 먹이던 걸 11mm 먹여보자고 그랬어요. 안 나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비타민C 메가유법을 결정하고 이제 하면서 계속 가서 2,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거죠. 3일 갈 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 거의 그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이제 거의 완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태대로. 저는 안 먹였거든요. 안 먹이고 그냥 비타민C 메가유법을 했거든요. 대신에 검사를 계속 받으러 간 거예요. 재발이 잘 안 돼도 재발이 계속 이제 조금 2, 3일 뜸하고 또 되고 2, 3일 뜸 또 되고 그랬는데 2주 이상 재발이 안 되고 다시 또 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또 재발이 안 되고 다시 또 걸리고 그 다음부터 두석 달 지나고 그다음 아예 안 걸리고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낫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중간에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그 약을 너무 많이 먹여서 걱정이 되는데 애들 간소상도 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비타민 요법 같은 거 좀 하면 안 되냐고 갑자기 화를 퍽 내더라고요. 그런 의사가 뭐 하려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조용히 나왔거든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그거 아니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비타민C 요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까 지우 씨도 비타민C 정맥주스 놔주죠. 정말 암에 걸리신 분들 다 비타민 정맥주스 많이 맞거든요. 지금은 또 피곤해도 맞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메가라는 건 뭐예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 비타민C는 많이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다른 것들은 많이 쓰지 않지만 비타민C만큼 대용량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다 소변과 대변이 빠져나오거든요. 지 할 일을 끝내고 나서 남아있다면 남아있지 않다면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염증투성이야. 목에 넘어간 순간 없어지는 거지. 그죠? 하루 정량을 600mg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요 괴혈병이 안 걸리는 수준이에요. 우리 아세로라씨도 보면 여기에 하루 세알 돼 있어요. 200mg씩 세알이면 600mg이죠.
최저 용량을 넣어놨어요. 왜? 괴혈병은 안 걸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염증이 있어 내 몸에. 저같이 방광염이 있어, 신장염이 있어, 후두염, 중이염, 결막염, 그죠? 비염, 그리고 여러 가지 간염, 그죠? 위염, 장염, 맞죠? 장기의 명칭에 따라 염증의 이름이 달라질 뿐이지 그냥 염증이죠. 내 몸에 비타민 C가 들어가면 내 장염 때문에 장애만 작용을 하나요? 후두염 때문에 먹어서 후두염만 작용을 하나요? 비타민 C가 가서? 아니잖아요. 온몸에 있는 염증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 맥을 보면 아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런 책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뭐 대충 좀 안다는 분들 그냥 적은 책이 아니라 미국 상원에 보는 보고서기 때문에 되게 공신력이 있는 그런 책자잖아요, 그죠? 그 여기 보시면은 비타민 C 맥을 적어놓으면서 특히 라이너스 플링 박사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주체로 해서 이거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감기 초기에 매 30분마다 1g씩의 비타민 C를 10회 이상 먹으면은 여름날 고생할 감기를 하루아침에 나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g 30분마다 1g씩 1g이면 몇 개요? 아스로라시로 하면은 이거 5달 200mg이 5달씩 몇 번? 10회. 그럼 하루 몇 개? 50개. 이렇게 먹으면 여러 날 고생한 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만 끝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메가유법을 가르쳐주면 애기들한테 2알씩 5번, 6번 갈아 먹어. 애한테요? 막 이래. 항생제를 막 먹이면서. 아니 보세요. 항생제가 더 나빠요? 비타민 C가 더 나빠요? 몸에 미친 영향이. 항생제가 훨씬 나쁘거든요. 항생제는 미니 항암제예요. 그죠? 그래서 가가지고 염증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장내 세균, 좋은 유익균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항생제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애가 뭐예요? 설사하죠. 그럼 또 병원 뭐 줘요? 지사제. 지사제는 또 나쁜 것들 나가라고 인체가 자연적으로 설사를 하게 내보내게 돼 있는데 그것도 막아. 그래서 애가 재발이 잘 돼야 안 돼요. 균이 충분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발이 되겠죠. 그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열제 많이 먹이잖아요. 그죠? 해열제도 꼭 필요할 때 먹여야 되겠죠. 근데 해열제를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특히 타이레놀 계통을 많이 먹었을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어요. 약을 보시면은 그 부작용의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2바닥이 나옵니다. 그럼 약을 먹으려면은 먹지를 못해. 부작용 읽어보면은. 근데 그 의사가 처방해주면 그냥 먹잖아요. 안심하고 먹죠. 그게 나가. 그죠? 안심하고. 먹으랬어. 이렇게 하는데 비타민은 조금만 소화만 해도 큰일 난 줄 알고 와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이상하다 느낌이. 소화가 더부룩 가다만 더부룩만 해도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해열제를 장복했을 경우에 신장 손상, 간 기능 저하, 위장과 신장 출혈, 재생불량성 비뇨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계속적으로 먹어버리면 면역이 좋아질 수 없는 거죠.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는 가야 되겠죠. 세균성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항생제가 또 필요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감기, 약간의 염증 이런 것들마저도 계속 약으로 한다면 답이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커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아주 좋은 점과 대체의학의 아주 좋은 점을 결합시켜서 엄마한테 좀 현명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가족들 건강을 또 지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2돌째에서 3살까지 항생제를 먹었는데 내가 이 비타민 메가유법을 하지 않았다면 걔는 온전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아주 떨어졌겠죠. 그 아이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저는 걔가 왜 이렇게 밤에 오줌을 싸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콩팥과 간이 다 손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왜 계속 세독을 해야 되니까. 장기가 형성되지 않을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7세까지도 오줌을 쌌거든요. 어릴 때는 오줌 싸니까 양이 작더라고. 7세 싸니까 오줌. 그러니까 신장에서 조절이 안 되고 또 이제 그 어떤 증상이 되면 눈을 못 떠요. 햇빛에 나가면은 눈을 막 이래요. 왜? 눈과 간 연결돼 있거든요. 그 간 손상에서 눈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빛을 못 보는 현상 한참 동안 바꿨어요. 걔가 걔 간과 콩팥을 케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요법들로 해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비타민 C 메가유법이에요. 지금 아주 건강하고요, 아주 활동적이고요. 2007년 11월 28일 늘 얘기하거든요. 그게 마지막 우리 보험 카드에 병원에 간 날이에요. 걔가 200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29일 마지막 가고 한 번도 안 갔어요. 학교에서 치아 검진 받으라고 가고 있잖아요. 중간에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요? 한 번씩 아팠겠죠. 아프면 제가 뭐 했을까요? 먹여요 일단. 일단 콧물이 약간 나, 재채기 약간 해, 컨디션 약간 안 좋아. 그럼 일단 먹이고 봐요. 완전히 걸려서 먹이지 말고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 미리 먹여주면 하루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리고 꼭 화농성 코가
줄줄 나오고 막 가래가 나오고 그럼 그때서 이제 하면은 도움이 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 컨텐츠 딱 보고 애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컨텐츠 딱 보고 앉아있잖아요. 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먹이거든요. 제 방광염은 너무 심해가지고 질 자약 이만한 거 있어요. 그걸 맨날 안으로 넣어야 되고요. 항생제를 계속 먹어야 돼요. 2주 3주를 먹어도 낫질 않아요. 저는 그때도 이 메가 비타민 요법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으면서 자는 거예요. 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일 정도 하니까 그 방광염이 낫대요. 옛날에 2주 3주 먹어도 안 됐던 것들이. 근데 그 방광염이 머리 일으켰다 그래서 신장 신임을 일으켰잖아요. 콩팥이 한 번 나빠지면 좋아진다고 해야 안 좋아진다고 해요. 안 좋아진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콩팥 여과율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지금. 왜 좋아졌을까요? 자연적인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종이 없어요. 살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냥 원래 살. 옛날에는 살과 부종을 약간 이해할 수 있죠. 되게 띵띵 부은 느낌. 되게 그저 아파 보여요. 그렇게 보이면. 이제 살쪄 있으면은 지금은 어때요? 쪘는데 아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되게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분들에게 염증성 질환을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위염이 있는 분도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위암을 유발시키는데 그 균을 죽이는 약이 나왔지만 재발이 엄청나게 잘 돼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 유일하게 비타민 C 메가요법에 그 전도사가 있죠.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이광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비타민 C 영소를 가지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뭐다? 비타민 C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 대장암과 비타민 C, 위염과 비타민 C 해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내용들 비타민 C가 연관시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읽어보고 이런 책을 충분히 읽어보고 14일밖에 안 된 우리에게 2돌밖에 안 된 우리에게 그걸 적용할 수 있었겠죠. 내가 아무리 그걸 들었다 할지라도 검증이 안 된 거를 아이한테 먹였겠습니까?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2알씩 해가지고 제가 5번 먹인 게 아니라 2알씩에서 10번 이상 먹였던 것 같아요. 한참 먹을 때는. 그러면 몇 개예요? 거의 20개 그죠? 이렇게 먹였잖아요. 아이한테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메가요법을 하면은 부작용은 없거든요. 없는데 약간의 증상이 뭐냐면 약간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배가 약간 부글거리고 방귀가 되게 많이 나와요. 좋은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배가 부글거리고 약간 설사가 나오면서 방귀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계속 껴야 돼. 그 불편함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증상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약을 쓰지 않고 충분히 그렇게 케어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 집에 장염 환자 꼭 있죠. 위염 환자 꼭 있죠. 그리고 늘 열감기 나는 애들 꼭 있죠. 그런 것들은 모두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근거 자료를 다 적어놨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 40g씩 투여를 해요. 저기 암 환자들한테는. 그러면 200알씩 우리 걸로 200알씩 투여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60g도 투여를 하거든요. 300알씩, 400알씩 투여를 하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가요법 할 때 2알씩 5번, 2알씩 10번 애기들한테 먹이는 거 겁내지 마시고요. 어른들 5달씩 몇 번? 10번 이상 먹는 거, 50알 먹는 거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 예전에는 없었지만 여기 1000mg짜리 많이 나오잖아요. 1000mg 많이 나오죠. 그럼 1000mg 먹고 죽는 거 아니에요? 권장량 600mg인데? 그죠? 근데 그 왜 나오냐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시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비타민 C는 절대 단독 비타민 C 100 이런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비타민 C가 100이면요. 비타민 C는 혼자 흡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호에 맞물려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내 몸속에 잔존하고 있는 미량 미네랄을 다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우선은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갈이 되겠죠.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아세로라신은요. 그 부호력을 다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몸의 거를 뺏어가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흡수되면서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로라신가 정말 자연적인 성분을 만드는 제품 중에서 가장 월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합성 비타민도 많이 넣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뒤에 한번 보세요. 성분 보시면은요. 거기 색소, 적색, 일로, 적색, 맥토 막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탈색소까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유산균도 여기 보시면은 얘가 제일 좋은 유산균인데 끝났네요. 제일 좋은 유산균인데 얘가 코팅 없이 장과 위장과 장을 통과해요. 코팅 없이. 근데 가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장에서 붙어있는 살모넬라 균을 떼내고 지가 붙어버려요. 강력한 유산균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산균이 가장 강력한 유산균. 요것과 요것을 맞물려서 활용하시면 제일 좋고요. 시간이 많이 해서 뒤에 용법을 가까이 오시면 조금만 더 해줄까요? 네, 그래서 갓난아기들 20kg 이하가 되는 아기들한테는
두 알씩 5번 정도 이렇게 감기 정도일 때는 이렇게 서도 먹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산균은 한 포나 2포 정도 섞어가지고 비타민C 갈아서 같이 흔듭니다. 흔들어서 그걸 5번 나눠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20kg 이상 되는 애들은요 좀 더 먹이 상관없거든요. 근데 고열 같은 경우에는요 10번 정도 이상 먹여야 돼요. 그래서 낮에 한두 세 번 먹이다 저녁에 집중적으로 먹여야 되는데 저녁에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이제 바뀌면서 모든 치유는 저녁에 밤에 일어납니다. 낮엔 열이 안 나다가 6시가 치고 나면은 열이 나고 기침이 더 많이 나게 돼 있거든 인체가. 근데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치유 과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6시, 7시, 8시, 9시 1시간 정도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저녁에는. 열이 고열이 날 때는. 그러면 3번 정도 먹일 때부터 열이 떨어져요. 39.4도, 39.5도 갔던 것들이 38도 정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애기들 자요. 자면은 그냥 재우세요. 38도 큰 열 아니거든요. 재우시면 한 3시간, 5시간 정도 잡니다. 자다가 새벽에 다시 열이 올라요. 다시 또 먹이세요. 이래가지고 2, 3일만 하면 열이 완전 떨어져요. 해열제 먹이고도. 근데 해열제 먹이도 감기 일주일 다 먹이잖아요. 그죠? 일주일 다 먹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간소상, 신장소상 없이 우리 아이들 병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죠. 어른들은 많이 먹으세요. 5개씩 10번 이상씩. 그러면 여러 날 고생하지 않고도 염증 같은 거 완전 치유할 수 있고요. 어느 특별한 염증이 있다면 일정 기간 한 통을 갖다 놓고 메가로 한 2, 3개월 바짝 먹어보세요. 그럼 그 염증이 완전 치유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